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6만여 명 중 22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9만여 명 줄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망자는 이틀 연속 300명을 웃돌고 위중증 환자는 한 달 넘게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과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의 장기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 후각, 미각 상실과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 등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질 경우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 유동성을 직접 회수하는 양적 긴축도 매월 최대 115조 원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등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서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EA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은 지난달 6천만 배럴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2만 4,820명으로 전날보다 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9만 명 넘게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22만 4,780명으로 수도권 49.6%, 비수도권이 50.4%입니다. 완만한 감소세에도 고령층 감염 비중이 높아 피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48명으로 누적 18,381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2명 줄었지만 현재 1,116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가 사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31만여 명에 달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31만 1,455명으로 전날보다 3만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2만 4천여 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3%포인트 낮아져 59.3%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7.3%,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64.2%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직접 찾아가 진료를 시행하고 재택치료자도 대면 진료 뒤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줄고는 있지만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시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곳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숨졌을 정도입니다. 중증으로 진행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등으로 이송된 뒤 사망한 경우까지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외부 의료진을 신속히 투입해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요양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이 확진자가 나온 요양시설에 방문하도록 한 겁니다. 45개 의료기관에 73개 팀이 지정됐고 우선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또 효율성이 있는지 또한 그 요양병원의 확진자 숫자, 사망자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추가로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는 것.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재택치료를 받는 만큼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와 약 처방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찾을 수 없어 처방약을 가족이 대리 수령해야 했지만 이제 대면 진료 뒤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직접 약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복약 지도는 약사와 환자 사이 1m 간격을 두고 이뤄집니다.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의원급까지 확대돼 현재 4,800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은 앞으로도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만 9세에서 24세 사이 연령대 4,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대상 가운데 66.9%만 앞으로 백신을 접종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아서 만 9세에서 11세는 49.4%, 12세에서 14세는 38.4%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만 18세 이상은 16.4%에 그쳤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란 답변이 복수 응답 가운데 51.2%를 차지해서 가장 높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답이 31.1%, 백신 효과를 믿지 못해서라는 답이 20%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내에 필요한 오동나무관이나 국화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시신 안치실이 부족해서 장례식장 포화 상태가 이어진 데 이어서 장례용품 수급까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관 제작 공장입니다. 목재로 관을 짜고 대패로 거친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인부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관을 짜는 데 필요한 중국산 오동나무 목재가 한쪽에 가득 쌓여 있는데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공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한 달 평균 2,000개였던 관 주문량은 지난달 3,000개로 1.5배 늘었습니다. 물량 못 될 정도로 부족한 현상이. 토요일도 일해야 되고 상황 자체가 참 힘들죠. 중국산 오동나무 목재 수입이 어려워지자 합판이나 가구용 재료 등 대체재를 찾는 곳도 생겼습니다. 오동나무 및 저희가 일부 가구재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합판이나 종이, MDF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사용하는 국화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긴 마찬가지. 지난달 국화 한 단 도매 가격이 2배까지 치솟자 근조화하는 팔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니까 저희가 안 받는 거지, 신규로는. 꽃이 좁게 들어갔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가보시고 실망하시고 이러실까 봐. 장례식장도 이미 대부분 포화 상태입니다. 빈소가 남더라도 시신을 안치할 냉장고가 부족해 유족들을 돌려보내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고인과 헤어짐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빈 안치실과 화장터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빈소가 비어 있어도 시신 안치 냉장고가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인들을 받을 수 없을 정도였죠. 하루에 한 5건에서 7건 정도를 요청이 와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화장터 운영 회차를 대폭 늘리고 지자체에도 관해 사망자 화장을 환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권고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300명대를 기록한 사망자 수도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장례식장 포화 문제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세를 예측하면서도 장례 대란과 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국세청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관계부처에 세금 신고 자료와 신용카드 매출 정보 등 과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과세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국세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측은 국세청과 디지털 시대, 정보 기능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서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해서 국세청이 과세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 정보 등 과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주 연속 줄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935만여 명으로 전주보다 1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2만 6천여 명으로 43%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주 연속 확진이 가장 많았지만 환자는 16% 줄어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의 장기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보건원이 진행하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연구를 토대로 연방정보기관이 공동 연구에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 후각, 미각 상실과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상의 심각성과 지속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 3명 가운데 1명이 장기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로 초근접하는 소행성 아포피스 연구를 위해 오는 2027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소행성 탐사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아포피스 탐사 작업은 정보기획이 아닌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우주 탐사 임무란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보도 양회영 기자입니다. 태양계 화석이자 미래 자원의 보고인 소행성. 이미 우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하야부사2를 소행성 류구에 보내 암석 표본을 채취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지난 2016년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를 보내 소행성 베누에 토양을 채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는 2027년 우리나라도 소행성에 독자 개발한 탐사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소행성 아포피스로 오는 2029년 4월 지구에서 3만 1,000km 떨어진 거리까지 가깝게 스쳐 지날 예정입니다. 발사는 오는 2027년 10월 중순으로 1년 정도 아포피스로 날아간 뒤 2029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소행성 아포피스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동행 비행을 하게 됩니다. 총알 30-40배로 진행하는 소행성을 탐사선이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뛰어넘어야 될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선은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개조해 발사합니다. 액체 연료를 쓰는 3단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고체 연료 엔진을 4단으로 추가하는 형태로 고체 엔진 제작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맡습니다. 또 민간 우주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탐사선의 임무 시스템은 물론 안테나 설계, 궤도 관리 등 지상 시스템도 독자 개발합니다.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가면서 겪게 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우리나라 우주기술로 탐사하게 되는데, 이는 소행성 충돌에 의한 위험 대비와 미래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고,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자들 스스로 시작한 최초의 우주 탐사 임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2024년부터 7년 동안 3,80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4월은 1년 중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대형 산불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한번 잿더미로 변하면 완전 복구까지 최대 100년이 걸린다는 산불 피해 현장을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철풀은 동해안 솔숲이 사라졌습니다. 때 아닌 단풍이라도 든 것처럼 누렇게 변했습니다. 다 타고 시커먼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곳도 있습니다. 숲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곳마다 불에 타 쓰러져 이렇게 수초로 변한 나무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온전히 서 있는 나무도 이렇게 보면 겉이 모두 검게 그을러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새싹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꽃이 피지 않으니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이 사라졌고 이를 먹이로 하는 조류와 동물들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다 자란 나무를 벌목하고 어린 나무를 심은 곳은 더 처참합니다. 산불은 새로 심은 어린 나무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한참 자라야 할 나무도 불에 타 검게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잿더미 숲을 마주한 주민들은 더 참담합니다. 고라니 엉덩이가 막 타가지고 막 다니는 걸 봤거든요. 목격했어. 마음이 되게 아팠고 앞으로 이제 2차적인 그 산사태 이런 게 엄청 걱정돼요.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은 모두 2만 500여 헥타르, 축구장 2만 8천 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2천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어디까지나 주택과 농기계 등 재산 피해만 산출한 겁니다. 원상태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최대 100년, 비용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또 이번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130만 톤, 산사태 발생 위험은 2차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토양 내 뿌리들이 그 토사를 고정하는 역할을 했는데 나무들에다 고사하니까 우기 접어들면서 이제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가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숲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된 산불 피해 지역. 이미 큰 상처를 남겼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최고조에 이르는 4월. 산불 위험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최근 농업 분야의 ICT 기술에 접목한 첨단 스마트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과 생산량 증대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어 더 적극적으로 보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커다란 비닐하우스 내부가 온통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가득합니다. 초록색은 한창 자라는 보리의 새싹이고 붉은색은 보리 새싹을 키우는 LED 빛. 한쪽에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보리 종자가 가득합니다. 이 농장의 특징은 보리 새싹을 스마트팜 시설에서 흙이 아닌 깨끗한 물로 재배하는 겁니다. ICT 기술로 온도와 습도는 물론 햇빛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팜. 이에 더해 모두 7개 층으로 된 진열장 형태의 재배 틀에는 햇빛을 보충하는 LED 빛과 영양분이 든 물이 항상 공급됩니다. 안전성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오염원으로서 자유롭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성, 기능성을 함량시키기에 또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이 농장의 새싹보리 생산량은 같은 면적의 노지보다 무려 280배나 많습니다. 세척과 건조,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과 과립 등 가공 제품을 만들어 주로 인터넷과 대형 매장을 통해 판매합니다. 최근에는 검은 보리와 귀리, 렌틸콩, 완두콩 등의 다양한 새싹도 함께 생산합니다.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인력을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스마트팜이 생산성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다면 농업도 얼마든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보급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물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에 곧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현재 시간 6일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 통화정책의 양대 수단인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9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5조여 원의 한도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난 후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EU가 발표한 추가 제재 방안에도 에너지 수입 금지가 핵심 내용을 차지하지만 최대 수입국인 독일이 주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러시아의 침공에 희생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추모하며 땅바닥에 드러눕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유럽 국가들이 매일 수억 유로를 러시아의 전쟁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We need to stop Russia receiving those money. So that's why we demand the full embargo and not in 2024, but we demand it now. 독일 정부는 이에 앞서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총 소비량의 40%에 이르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은 오는 2024년까지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석탄은 올 여름까지, 석유는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Glauben wir, dass wir einen wichtigen Schritt heute gehen, die Klimaschutzziele, aber auch die energie- und sicherheitspolitischen Ziele, die Deutschland sich jetzt zu stellen hat, zu erreichen. 영국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도 천연가스 구매 중단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처럼 전체 가스 소비량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가스 수입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EU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추가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모인 유럽연합 EU 회원국 외교관들이 가스 수입 중단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드라기 총리는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일랜드 의회에 대한 연설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을 촉구하면서 전쟁과 전쟁 범죄가 재정적 손실보다 끔찍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계와 재계 일부 지도자에게는 원칙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이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6일 트위터에 미국 측에서 6천만 배럴을 부담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EA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자 IEA는 6천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고 회원국인 한국도 442만 배럴을 방출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당국이 수도 키이우 인근의 또 다른 소도시에서 주민 수백 명이 실종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독관은 6일 키이우 북서쪽에 있는 소도시 호스토멜이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된 35일 동안 주민 4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니소바 감독관은 목격자들은 주민 일부가 살해됐다고 말했으나 그 행방은 지금껏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스토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점령된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나온 부차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두 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감춰진 푸틴 일가의 사생활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6일 푸틴 대통령의 장녀 37살 마리아와 차녀 36살 카테리나와 관련된 정보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푸틴 대통령은 연례 기자회견에서 딸에 대한 질문에 딸이 자랑스럽지만 절대 공개적으로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은 푸틴의 두 딸을 제재 명단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 푸틴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족들에게 은닉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우주는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하며 그 공간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우주에서 탄생한 우주과학, 즉 천문학에서 성립된 이론도 다양하게 적용되면서 물리학, 화학 등 현대과학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과 함께 천문연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